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수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이달 들어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5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난달 같은 기간에 2배가량 되는 수치입니다. 울산시는 급격한 추가 확산을 우려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연말연시 모임 자제와 3차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중구 성안제일교회 집단 감염으로 하루 만에 7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3일. 8월 31일 71명의 확진자 발생 이후 하루 확진자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지난 8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중구 성안제일교회에서 교회 신도 등 43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특히 교회 신도 95%가량이 백신 미접종자로 확인됐으며 신도 중 가족이 많아 가정 내에서도 추가 전파가 이뤄진 겁니다. 중구청은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이 교회를 집합금지 명령 조치했습니다. 더 이상 추가 전파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역학조사가 다 완료되는 그 기간까지 지금 행정명령으로 해서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시도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채 집단적으로 취식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경로당 모임도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구 경로당 모임 확진자에 이어 남구의 한 경로당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중 한 명이 중구 경로당 모임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울주군 경로당 모임에서도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북구의 한 교회에서는 10명, 남구 친척 모임은 모두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달 들어 14일 오전 10시까지 4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지난달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시는 연말연시 가족이나 사적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2월 접어들면서 김장 모임, 그다음에 가족 돌잔치, 그리고 경로당, 교회 이런 집단에서 계속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시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계획이 돼 있겠지만은 가능하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차분하게 좀 보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우선 2차 접종 완료 후 면역력이 떨어지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백신 접종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18세 이하 청소년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먼저 접종을 받았던 그룹인데 지금 면역력이 거의 떨어진 상황이 돼서 빨리 추가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또 12세에서 17세까지 청소년들이 접종률이 지금 30%대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종률을 빨리 한 80%까지 올려야 되는데 학부형님들께서도 학생들 접종을 좀 독려를 해주시는 게 이달 들어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며 추가 확진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정가윤 전 국회 부의장이 어제 문수체육관에서 저서 좋은 이웃 정가윤입니다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50여 명의 공동저자 가운데 정가윤 전 부의장과 취업준비생, 워킹맘과 대학생 등 5명이 토크쇼를 가졌습니다. 어제 출판 기념회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참석해 정 전 부회장이 국가와 지역, 당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고, 전화통화로 연결된 윤석열 대선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불의에 맞서고 있을 때 격려와 용기를 줬다며 정권 교체에 꼭 필요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어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정가윤 전 부의장은 지금은 정권 교체가 국민의 지상 명령이라며 거취와 입장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울산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을 구성했습니다.
박향로 시당 수석 부위원장이 상임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현동승 상황실장과 김창원 전략기획본부장, 김석겸 정책본부장, 최유경 공보단장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선대위 본부장단은 대선 목표와 방향, 전략과 기대 효과 등을 담은 활동 기획안을 마련하는 등 대선 승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 상위가 오랜 수건 사업인 상위회관 이전 신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울산 상위는 중구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울산시 혁신도시 발전위원회의 입주 승인이 내려짐에 따라 이곳에 지하 1층, 지상 4층, 면적 2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회관 신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인은 내년 초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설계 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건축 규모를 최종 확정한 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울산상위회관은 1983년 준공돼 노후화로 인한 유지 보수와 안전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울산에서 국내 최초로 운행하게 될 수소 전기 트램의 디자인과 브랜드 이미지가 공개됐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열린 보고회에서 현대로템이 디자인한 길이 35m, 폭 2.65m, 높이 3.7m, 최고 속도 시속 70km인 수소 전기 트램의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트램 글자는 한글로 간결하게 표현했고 글자의 색상인 녹색은 그린 수소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현대로템은 내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뒤 10월부터 제작에 착수해 2023년 9월부터 실증 구간인 태화강역부터 울산항역까지 운행할 계획입니다. 울산문화재단은 어제 경남은행 울산영업본부 6층 회의실에서 울산시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정식 가입을 위한 제1차 추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추진협의회는 어제 회의를 통해 구군별 고유 음악자원 발굴 등 울산 에이팜을 중심으로 한 국제뮤직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정식 가입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편 추진협의회는 울산시와 5개 구군을 비롯한 지역의 문화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14명이 위원으로 위촉돼 2022년 상반기까지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지난 13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여야 간 충돌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고호근 의원의 사퇴를, 국민의힘은 박병석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충돌의 원인이 된 KTX 역세권 연결도로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주도로 어제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여야 의원들 간 충돌 사태와 관련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장에서 보인 국민의힘 고호근 의원의 행동은 도 넘은 막가파식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고성과 폭언 등을 하고 이를 말리던 여성 의원을 위협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개적인 사과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품위를 지켜주길 기대하였지만 일말의 반성과 더 이상 개선을 기대할 수 없기에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시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고호근 의원이 오히려 폭력 피해자라며 맞대응했습니다. 또 박병석 시의장이 발언권을 묵살한 채 안건을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했다며 박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장의 독점적 절대적 권한은 당연시 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박병석 의장의 울산광역시 의회를 대표하는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편 이번 사태에 발단이 된 KTX 역세권 연결도로 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의원 12명 중 민주당 의원 7명만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가 열렸고 장윤호 의원을 특위 위원장에, 전영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장윤호 위원이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내년 2월 17일까지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과 관련해 울산시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탈핵 울산시민 공동행동은 어제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 후 해결료의 핵발전소 부진의 저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울산시와 시의회에 촉구했습니다. 탈핵단체는 산업부가 지난 7일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처분시설 마련 전까지 핵발전소 부지 안에 건식 저장시설을 확충해 보관하게 하는 계획안을 행정 예고했다며 핵발전소 지역을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계획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업부가 21일까지 의견을 받겠다고 공고한 만큼 울산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계획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반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구청이 어제 중구 컨벤션에서 중구 2040 미래전략 선포식을 개최하고 5대 분야별 전략을 선포했습니다. 중구의 5대 분야별 발전 전략은 지식서비스 산업 중심의 첨단도시와 중구형 보편적 복지도시, 대한민국 정원의 중심 정원도시, 즐기고 머무는 여행도시, 그리고 사통발달 도시교통 10분 도시입니다. 중구청은 문화관광, 전통서비스업 중심의 그동안의 발전 전략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성장 동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의회가 중구의 내년도 당초 예산을 4,199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중구청이 제출한 내년도 당초 예산 4,201억 원 가운데 재택근무용 자료 보안 시스템 구축 9,300만 원 등 3억 4천만 원을 삭감한 4,199억 7,400만 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중구의 내년도 당초 예산은 중구의회 예결위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2022 대입 정시 모집을 준비하는 울산 지역 수험생들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울산 진학정보센터에서 대입 정시 상담 주간을 운영합니다. 1대1 개인별 맞춤형 대면 상담은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1일 3회에 걸쳐 8개 부스를 운영합니다. 또 정시 모집 대입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접촉의 어려움을 고려해 오는 17일 저녁 6시 울산시 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울산진학정보센터는 2022 대입 정시 모집은 국어와 수학 선택 과목 도입 등 수능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예년의 입시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주군은 올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로 총 7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3,500여 명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카드 수수료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업과 운수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은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연매출 3억 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목표였던 연내 구성이 불투명해지면서 각종 인허가 과정을 앞둔 해상풍력 사업이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각종 인허가 절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주민 수용성 여부입니다. 울산시는 어민 반대가 지속되는 해상풍력 사업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민과 민간 사업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내 발족을 목표로 했던 협의체 구성은 여전히 난항에 빠져 있습니다. 울산시는 해상풍력 관련 어민단체들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안 주신다는 쪽도 있고요. 왜 지금하고도 현황이 바뀌다 보니까 더 늘었는지 인원수가 더 줄었는지 또 단체가 더 나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협의체에 참여할 어민 대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아직 미궁입니다. 현재 해상풍력 관련 어민단체는 4개로 이들 모두 대표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단체가 많은 경우 대표성이 있는 단체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지침을 내렸지만 이 대표성을 가릴 기준이 따로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민간 협의체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4개 단체 중 2개 단체는 아예 해상풍력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주민 수용성이 모아질지도 의문입니다. 부식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고 난 뒤에 밑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생태계가 완전 교란이 일어나고 고기가 없어지고 기형이 생기고 한다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바다가 없어지기,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해상풍력 사업은 인허가 과정에만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의체의 연내 구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자칫 해상풍력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주요 기업의 절반가량은 내년 투자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매출액 500대 기업 101곳 중 49.5%는 내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들도 62.7%가 올해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했고, 올해보다 줄이겠다는 기업도 5.9%에 달했습니다. 한경연은 내년에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원자재 가격 상승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경영 불안 요소가 여전히 산적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내에서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는 고용량 배터리 음극 소재가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는 에너지화학공학과 조재필 특훈 교수팀이 고용량 음극 소재인 실리콘 계열 소재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합성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로 합성된 음극 소재는 상용 흑연 소재 대비 최대 3배 이상 용량이 크고 수백 회의 충전, 방전 이후에도 소재가 손상되지 않는 등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에너지에 13일자로 공개됐습니다. 울산시가 정부에 건의한 주민세의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세대별로 10,000원인 개인분 주민세를 주민이 청구할 경우 15,000원 이내에서 읍면동별로 다르게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원할 경우 마을의 특성에 맞게 마을 교부세 예산을 증액할 수 있게 돼 마을 기업 육성과 마을 뉴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취업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타낸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도영 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리운전기사로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7개월 동안 970여만 원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주소방서 산불 전문 진압대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303명으로 구성된 산불 전문 진압대는 산불 우려 지역 예찰과 대형 산불 선제 대응 등 각종 산불 예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